여러분, 안녕하세요. 남미술 남정덕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리려고 간만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썸네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네, 서울국제고를 그만 떠나게 됐습니다. 벌써 5년 차예요. 그래서 서울국제고를 이제 떠나야 되는데, 이전에 저는 첫 발령으로 불암고등학교에 발령을 받았다가 국제고 와서 되게 많이 행복했어요. 많은 좋은 분들도 만났고 그동안 이제 경력도 쌓이면서 노하우도 생겼고 원어민 친구들이나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외국도 나갈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생기기도 했고 그래서 서울국제고를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실 학교에서도 저를 잡아주셔서 앞으로 못해도 8년은 더 서울국제고에 있을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10년간의 교직 생활을 올해를 끝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사를 그만둘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막상 입학해 내고 나니까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네요. 아마 영상 보시고 놀라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주변에 이제 이런저런 고민들을 얘기하면서 학교 선생님들께도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네. 학교 입장에서 좋은 사람을 놓친다 그렇게 표현해 주신 분들도 있었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학교에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나가는 걸 응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제 인생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건 교사가 된 순간과 그리고 2021년에 있었던 일들인데 10년간 교직 생활하면서 되게 많은 일들을 겪었거든요. 뭐 굵직굵직한 사건에 학생이 염려돼가지고 막 힘든 일들도 있었고 교사로서 가슴 아리하는 일도 많았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저는 교사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2021년 여러분들 2022학년도 임용고시, 중등 임용고시 날 저희 아버지께서 쓰러지셨어요. 사실 2주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어머니는 입원 중이셨고 아버지는 입원은 하지 않고 할머니를 모시고 계시니까 집에서 병원 치료만 하셨거든요. 통원 치료 하시면서. 그런데 임용을 치르던 날 저랑 전화를 마지막으로 그날 쓰러지시고 그렇게 내사 상태로 빠졌고 장기 기증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죠.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뭔가 드리는 건 되게 복잡하고 저 스스로에게도 아직까지 익숙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덤덤하게 말은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남아있는 자식으로서 제일 걱정되는 건 이젠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인 거예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전부터 꽤 오래 투병을 하셨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어머니는 계속 투병을 하고 계셨고 완화됐다가 악화됐다가 그걸 반복하면서 사셨던 분이라 그래도 아버지가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어머니가 조금 제가 이제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젠 제가 케어해야 할 몫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부터 2022학년도 작년이죠. 작년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많을 때는 일주일에 2번씩 고향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평일에.
학교에는 당연히 민폐죠. 그래서 담임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도 제가 상황이 이래서 내려가야 된다. 고향을 다녀와야지 저희 어머니랑 같이 보호자 신분으로 병원 검사도 같이 받을 수 있고 어머니의 상태가 어떤지 체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그 농사도 어머니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중간 가서 확인하고 도와드려야 되고 어쨌든 저는 농부의 아들이니까 그 일들을 같이 해내야지만 저희 엄마가 고생을 안 하는 걸 알잖아요. 저희 어머니 마음은 아버지가 일궈놨던 걸 자기가 없앨 수 없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 애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매주 2주 간격으로 구미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사로서도 되게 힘들었던 게 학생들한테 잘 못해준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제가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밤새면서까지 수업 준비를 하고 더 많은 일을 새벽에 하거나 기차를 타고 오가면서 일을 하다 보니 저 스스로의 몸도 많이 안 좋아졌었고요. 그래서 막 간 수치도 확 올라가고 없던 지방간이 생기고 그래서 한동안 입술 색깔이 되게 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게 힘들게 지내다가 2023년 초반까지도 그런 삶을 지냈어요. 근데 올해는 구미를 가는 횟수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이것저것 교과서 쓰는 일들도 있었고 다른 단행본 책 쓰는 거나 이제 프로젝트,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젝트나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같이 하는 일들 같은 것들도 많았어가지고 2023년 초반까지는 되게 바쁜 삶을 살고 있는 와중에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제의들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서울국제고를 처음 건너갈 때도 그렇지만 국제학교 제의를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2019년에는 서울국제고 전근을 가는 것과 러시아나 중국 국제학교 여기 중에 어디로 갈래요? 라고 이제 저는 제의를 받았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는 미술교사를 찾았는데 이걸 선생님이 가지고 계셔서 가면 좋겠다라고 교육청 차원에서 저한테 제의를 해주신 거죠. 그 제의는 전부 거절했습니다. 그때는. 저는 서울국제고라는 곳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영어를 엄청 잘하는 사람도 아니어서 외국 나갔을 때 약간 두렵기도 하고 러시아나 중국 같이 제가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 갔을 때 괜찮을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고 거절했는데 그때 선택 되게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국제고등학교 와서 되게 행복하게 잘 지냈고 그러다 2023년 초에 정말 가고 싶었던 곳에서 또 제의를 받았거든요. 저는 30살이 될 때까지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어를 공부했다지만 그냥 영어를 잘 해보고 싶어서 영어 공부를 했고 그래서 영어를 막 원어민처럼 능수능란하게 막 잘하는 것도 아닌데 처음으로 해외로 나가봤던 곳이 싱가포르였거든요. 그런데 싱가포르 국제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미술교사 이런 사람들 선발하는데 혹시 추천해줄 사람 있냐? 라고 해서 저를 추천받았다고. 되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못 갔습니다. 정확히는 제 선택이니까 제가 한 선택이니까 안 갔다고 하는 게 맞겠죠.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어머니 인생이고 저는 제 인생이기 때문에 갈 수는 있는데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각자의 인생 아니냐?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갈 수는 있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저도 여동생이 있거든요. 근데 여동생도 해군 출신 해경이라 가지고 1년 365일 중에 300일은 바다에 떠 있는 애예요. 이것도 되게 스토리가 많은데 그렇다 보니 고향에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엄마랑 병원에 가서 주변에 이제 아는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병원의 사정이나 이런 것들까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따져보면 동생보단 저였던 거죠. 동생도 되게 잘해주고 엄청 고생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나구나 라고 그냥 덤덤히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싱가포르에는 너무 감사하고 이런 제의 주셔서 감사해서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다. 그런데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저희 어머니와 저희 가족을 좀 부양해야 되는 입장이라 한국에 남아서 저희 가족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인사를 드렸죠.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진짜 많이 우울했던 것 같아요. 정말 가고 싶었던 해외에서의 삶이었고 어떻게 보면 어릴 때 유학 같은 거 가서 해외에 살아보는 게 꿈이었는데 교사가 돼서 그 꿈을 이뤄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싱가포르 대학교를 대학원으로 가볼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거기 가면 되게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그랬는데 그걸 포기한다는 게 좀 많이 서운했어요. 그래도 그 선택을 후회하진 않거든요. 한국에 남기로 했다라는 거. 그래서 국제학교도 접고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곳에서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의를 고민 끝에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KG 에듀원 희소고시학원에서 미술 임용 강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제가 교직을 그만두는 게 엄청 슬프다. 사실 슬픈데 사실 슬픈데 그래도 제 선택으로 KG 에듀원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KG 에듀원 측에서 되게 많은 제의를 해주셨거든요. 사실 제의받은 게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단지 그냥 임용 강사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제가 2023년부터 정말 되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예술계에서 좀 내노라 하는 사람들과 같이 협업을 진행할 일도 많았었고 이제 정책 같은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면서 조언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같이 포럼에 참여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외부 업체랑도 협업을 많이 진행할 수 있었는데 성사되지 못한 게 더 많았어요. 일단 공무원이라는 직책상 제가 한계가 분명히 있고 평일에 항상 학교에 있다 보니 그 사람들과 일을 하는데 분명한 제약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제의가 되게 많이 들어왔었고 그런 것들을 다 해보고 싶었는데 교사로서의 분명한 한계점이 약간은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나 얼마 전에는 디파인 아트 페어를 갔었는데 거기에 이탈리아 갤러리에서 4월에 밀라노 트리엔날레 하니까 너 꼭 초청하고 싶다. 와라. 너 오면 내가 투어 한번 안내해주고 들어올 수 있게 해줄게. 라는 이런 제의를 요새 심심치 않게 되게 많이 받았어요. 사실 제가 막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제의들을 받기 시작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학교 수업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학교에서도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일들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 어머니 케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학교 생활하는 것보단 더 자유롭다라는 거죠. 평일에 제가 구미에서 지낼 수도 있는 거고, 어머니랑 같이 병원을 가거나 보호자가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도 집에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었던 건데,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가장이거든요. 저는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그 빚을 갚아가면서 교사 생활을 했다가 이제 그 빚을 다 갚고 나서 이제 가족들을 이제 부양해야 되다 보니 사실 경제적 여건이 정말 많이 악화됐었어요. 그래서 2022년엔 정말 너무 힘든 적이 있어요. 어머니 받을 수 있는 돈이나 이제 보험금 같은 것도 이제 다 받았는데도 그건 이제 병원비의 일부가 나가는 거니까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래서
친척들한테 도움을 받은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사로서 이 삶을 계속 내 커리어에서의 만족만 추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사실 됐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이나 경제적인 요건도 한 몫을 했다. 근데 이걸로만 얘기하면 되게 제가 슬프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때맞춰 저한테 정말 많은 제안이나 협업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또 다른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친구들은 되게 옆에서 보면서 힘들어하는 걸 보고 제가 별 말은 안 해도 제가 어떤 심정인지 아는 친구들은 안타까워했거든요. 저의 막 되게 힘든 상황들을. 근데 막 이런 제의를 받으니까 오히려 응원한다. 나가봐라. 넌 잘할 수 있다. 사실 고맙죠. 그렇게 믿고 지지해준다라는 게, 그리고 그런 걸 지지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슬프지 않고 오히려 제 선택에 확신을 가지고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KG 에듀원에서도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존중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나가면 미술 임용 강의를 하는 건 선생님의 자유인데, 당연히 이제 계약상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건데,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던 강의 같은 거 그냥 올려놓으셔도 된다. 제가 그건 지우고 싶지 않다. 애초에 저의 초기의 목적은 후배들을 위해서 강의를 조금 만들고 책을 만들고자 한 거였지, 그 당시에 저의 목표가 돈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제가 가진 것들을 조금 키워볼 수 있는 거에서 준하계사, 전 어쨌든 큐레이터 분들도 꽤 많이 알게 되었고, 제가 또 도슨트를 했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이제 현장과 강의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방향,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아이들을 되게 많이 길러냈다면 이제는 미술 교사가 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 강의를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또 다른 나는, 또 다른 기회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마음으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KG 에듀원에서도 되게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고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의 목표가 이제 청소년 교육도 있지만 이걸 확장시켜서 조금 넓게 평생 교육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바꿔봐야겠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저도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고 작품을 하고 싶고, 제 성향이 근데 약간 디자이너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 같은 것들을 하나 만들어서 미술 교사들을 위한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교사를 그만두더라도 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다미모 모임은 포기 안 하고 꾸준하게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제가 최근에 받았던 협업 제안 중에서도 이 수다미모를 자기네 미술관에서 연계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보고 싶다라는 분들도 꽤 많으셨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라리오 뮤지엄이나 아니면 경주의 플레이스시나 또 다른 몇몇 곳의 미술관들도 되게 많이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연계해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 있는 미술교사분들한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약간 교육부나 이런 거에서 정책이 아닌 그냥 미술교사들 자체적으로 뭔가를 조직해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보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아가는 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제가 이 말할 때 약간 설레거든요. 교사이기 때문에 다른 교사분들을 다 알고 제 그 마음을 잘 알고 지원해 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그런 니즈를 파악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건 한계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가게 되면 적어도 저는 평일에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럼 보다 뭔가 미술 교육에 실무적인 발전이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도 좀 하게 되었고, 그리고 교육대학원 측에서도 굉장히 꾸준히 많은 연락을 주고 계셔서 그런 쪽으로 또 좀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전시 기획이나 아니면 제가 스스로 전시도 한번 개최해보고 싶고 그래요. 뭐랄까, 새로운 꿈이 좀 생기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제가 미대 입시를 통해 가지고 대학을 보낸 제자들이랑 줌으로 이제
다 해외에도 있으니까 새벽에 다 줌으로 모여 이래가지고 이제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을 가졌는데 10년 뒤에는 선생님은 그렇다. 너네가 미술이대를 갖고 각자의 인생이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미술의 분야가 다 다를 거다. 우리가 각자 한 챕터씩 책을 써보면 어떨까? 각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건데 그 얘기를 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독립출판이어도 좋고 출판사랑 같이 협업을 해도 좋으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미술의 방향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소개해주는 책을 만들면 좀 변하지 않을까? 우리한테도 유의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음,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어쨌든 저의 선택이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지해준 모든 분들한테 너무 고맙죠. 제가 그만둔다라는 사실을 거의 말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학교에 11월이 돼가지고 이제 오픈을 했고 제 후임자를 찾아야 돼서 제 후임으로 저희 학교 오실 분을 섭외할 때 혹시 생각 있으시냐? 사실 제가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얘기를 드렸고 저희 엄마한테는 얼마 전까지 비밀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교사인 게 너무 행복하셨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들이 교사, 딸이 경찰 이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특히나 시골에 계신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뿌듯한 건 없으실 거예요. 저도 알고. 저희 엄마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엄마는 제가 안정적으로 살길 바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자기가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자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그런 걸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지 마라 이런 말도 좀 하면서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생활력이 되게 강하신 분이거든요. 막 돈을 많이 버신 분도 아니고 사실 되게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소도시에서 돈 벌 수 있는 걸 악착까지 하시면서 사기도 당해보셨고 IMF 때는 집 부도 나가지고 그 돈도 못 돌려받고 그래서 열심히 사신 거에 비해서 누리신 건 없는 딱 그런 세대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친할아버지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는데 제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떻게든 연락을 하고 얼굴을 보거나 그래서 전날이나 전전날에 꼭 전화를 하면 마지막 통화가 저거나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저인 거예요. 친할아버지 때도 그랬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부모님께 드렸더니 원래 잘하시는 분들이 더 잘하시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보고 배운 것도 있고 실은 지금 제가 고향집이 어디냐면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살던 외가댁이에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 투병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간암이시고 신부전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투병하시면서 힘드셨거든요. 근데 그걸 저희 엄마 아빠가 외가댁에 들어가셔가지고 거의 5년간 옆에서 모셨어요. 다행히 주변에 친척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엄마 아빠가 집에 없어도 주변 친척들이 봐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1년 사이에 6월 1일, 6월 4일 딱 요 같은 구간에 두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걸 엄마랑 아버지가 다 모셨어요. 그리고 그 외가댁에 엄마랑 아빠랑 남아있는데 저희 친할머니를 의성 시골에서 모시고 와서 외가댁에서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 분의 삶도 힘들었겠어요. 자식 2명 키우면서 부모님까지 모셔야 되는 상황에
이제 자기 친정 부모님 두 분 모셨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외가댁에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 모셨으니 이젠 자기 어머니도 모시고 싶다. 어머니도 좋다. 이래 가지고 모셨고 저도 이제 시골에 내려가게 되면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 다 모시고 밭에 일 도와드리고 이제 목욕 모시고 가서 목욕해 드리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보내고 같이 사고가 났는데 엄마가 더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교통사고로 아버지는 그냥 집에 있겠다. 엄마는 병원에 입원해서 진료받겠다. 아버지는 친할머니 모셔야 되니까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재택근무할 때라서 내려와서 할머니랑 아버지를 제가 모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저희 엄마의 삶이 이제는 남은 게 자기 동생들하고 저희 자식밖에 없잖아요. 심지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 엄마는 할머니를 계속 모셨어요. 근데 이제 큰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가셨고 이제 집에 엄마가 혼자 있는데 저희 어머니의 지금 심리적인 상태나 이제 몸의 컨디션이 어떤지 저는 잘 아니까 밤마다 사실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리고 어느 날 동생이 바다에서 전화가 와서 갑자기 엄마가 사라질까 봐 너무 무섭다. 그런 말을 하니까 엄마를 조금 더 케어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의 모든 선택은 저 스스로의 발전도 있고 그리고 저의 가족들을 위해서다. 당연히 나가면 제가 맡은 일에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거고 분명히 서툴러서 잘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할 거고 잘할 거고 애들한테 미술 수업을 못한다는 아쉬움은 있는데 그걸 달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겠죠. 절 이제 학원가 나간다고 하면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제 목표는 항상 변함이 없었고 보다 나은 상황, 보다 나은 세상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항상 가지고 살거든요. 유튜브에 영상 올렸던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 스스로 뭔가 성장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 이런저런 좋은 제의도 많이 받은 거라서 지금 저의 선택 역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돈을 쫓는다 이게 아니라 또 다른 저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저의 가족을 위해 나아간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 건지도 모르겠고 사실 제가 학원가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고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더 제가 잘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더 열심히 할게요. 오늘 영상이 좀 길고 사담이었는데 이거 끝까지 보셨다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냥 작별 아닌 작별 인사. 그렇습니다. 나중에 좋은 곳에서 봐요.